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간의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정서원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 외에서는 사실 그 본장을 마치고 나온 뉴스나 공시에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데요. 어제는 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져간 종목들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덕산 테코피아가 그 연속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전해질 사업 진출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고객사 확보 소식에 시간 외에서 반응을 보였고요. 또한 2차 전지 신규주로 대성 하이텍까지 함께 오름세 보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네, 또한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관련된 재복구주로 연속성을 가져가며 우원개발 역시 어제도 함께 3% 넘는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네, 이어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1승 6%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 제기 소식에 노루홀딩스도 시간 외에서 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우선 1승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제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도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중공 파워시스템과 CCUS, 그러니까 CCUS 같은 경우는 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이걸 배출하는 그런 환경 쪽에서의 그 기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의 파트너십 이거는 좀 얘기는 몇 달 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결했다는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날 장끝나고 공시되면서 어제도 그 장중에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시간 외에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시간에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1승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좀 새롭게 지금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CCUS 같은 이런 환경 쪽에서의 그런 그 환경 쪽에서의 기구나 어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적 거 봤을 때는 이 분뇨 처리기 이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분뇨 처리기 같은 경우가 일반 분뇨 처리기가 아니라 이 조선, 그러니까 성가 조선 쪽에서의 그 들어가는 이 분뇨 처리기에서는 뭐 국내에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우리 그 거의 1위를 그런 좀 시장님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과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생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MS 1위를 좀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외에 뭐 CCUS나 다른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 장비나 이쪽에서 사업 부분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일승이란 종목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등주예요. 급등주죠. 네, 급등주입니다. 지금 몇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을 해서 관련 소위 매기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편안하게 투자하기에는 좀 급등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매수를 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천연가스 관련주라고 하지만은 얘는 이 1승이라는 기업이 뭐 천연가스를 생산하거나 이거에 대한 연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의한 이쪽에서의 말씀드린 분뇨 처리기나 뭐 CCUS에 대한 이 탑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판단되는데 그게 과연 천연가스 관련주일지.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분류가 되고 있어서 이른바 테마주로 움직이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권유하진 것보다도 않는다. 근데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는 좀 묻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MS1이라는 그런 타이틀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승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1승 봤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 참 요즘 장바구니 방향성 찾기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에 좀 집중하면서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일단 연속성을 가져가는 건 바로 자동차라는 키워드입니다. 여전히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현대차를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기아를 더 사들이며 우위 종목으로 기업이 바뀌었고요. 부품주로는 현대모비스를 선택해서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네오이즈 신작이 성공적 반응을 이끌면서 외국인은 NC소프트에도 기대를 걸었습니다. NC소프트도 신작 TL을 발표했고 그 세계관을 담은 이 스토리 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JYP 엔터주와 휴베스를 함께 매수 포지션 취했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유여행 재개로 또 월드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다시금 매수 포지션을 6일 연속해서 취하고 있고요. 또한 휴베스는 친환경 섬유 브랜드 런칭 소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 진출 소식에 외국인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연속성 있게 사들였을까요? 일단 시장의 변동성에 그 변화에 무딜 수 있는, 덜 예민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이 없다고 우리가 밥을 굶을 순 없겠죠. 식품주인 오뚜기 18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한 파라다이스 역시나 기관, 사모펀드와 함께 사들이는 모습 6일 연속해서 보입니다. 또한 보험주로 하나 손해보험을 선택해서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덴티움도 매수를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이 중국 VBP 시행으로 그 수에 대한 모멘텀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모펀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관심 있게 사들였다면 기관은 덴티움을 선택해서 5일 연속해서 사들인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 밖에도 고려 아연, 이 지분 경쟁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수소 산업 진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모멘텀에 기관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예, 자 그야말로 먹음직스러운 종목들을 좀 담고 있어서 우리 이성웅 차장님의 픽은 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뭐가 가장 매력 있어 보이세요? 우선 외국인 쪽에서는 기아도 네, 괜찮고요. 기아. 또 기관 쪽에서는 또 이제 파라다이스. 무슨 메뉴판 보듯이 하시네요. 기아와 파라다이스. 다 지금 종목들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좀 상승세가 좀 계속 좋게 네. 나왔는데 앞서서도 맞아요. 이제 그 리오픈이 얘기도 나와주고 있지만 이 파라다이스가 지금 다른 이 카지노 업체들보다 주목을 받는 게 그거죠. 지금 일본 쪽에 연관이 좀 강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이 보복 수요가 지금은 크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적자에서 3분기 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7, 8월 달에 일본 쪽에서의 인당 드래백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지금 훨씬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일본 입국자 수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지금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매출액, 그러니까 카지노 드랍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과 인천에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무비자 입국이 다시 한번 재논의 된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와 또 일본 쪽에서 제주 쪽에서의 항공에 대한 부분의 노선이 많이 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 제주 쪽에서의 드랍액 같은 경우에도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는 무비자 입국 얘기하지만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돼요. 네. 예, 일본 쪽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정책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런 그 드랍액이나 이런 부분이 이상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제가 본다 하더라도 큰 돈 쓰는 거죠, VIP들이. 큰 돈도 쓰지만은 지금 자산 증식이란 타이틀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 이 카지노가 이제 도박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은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주식도 그렇고 어떤 그 뭐 코인도 그렇고 이쪽에서보다도 자산 증시 사이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번 다시 한번 매칭이 될 가능성이 그 우리나라 파라다이스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좀 카지노 업체들의 그런 네. 좀 그런 사이클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사이클이 왔다. 사이클이 왔다는 건 시세도 또 한 번 더 크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자, 기아와 파라다이스 중에서 파라다이스 특히 또 매력 있게 보신다는 말씀이었고,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와 또 보고서 특징주도 함께 보시죠. 네, 민성지성 아빠님이 맞았습니다. 오늘은 저 방송 분량 획득했고요. 리포트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수급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일단 사모펀드는 연속성을 보이며 매수했던 기업, 그리고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사들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연속성을 보인 기업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매수 우위 종목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오스템 임플란트, 기간은 덴티움을 담았다면 사모펀드는 계속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그 모멘텀 유지하면서 사들이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기에 LNG 발전과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BHI를 사들인 모습 포착이 되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이제 결제 시스템에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SKT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이 경제 서비스 시행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모펀드 가상 결제 시스템 성장성에 기대를 걸며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기업을 매수 우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번 참고하시면서 기업들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날짜로 출간된 리포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3분기 국내 매출도 전년 대비 무려 75%의 고성장을 이뤄냈고 또 1분 수출도 60%가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규 브랜드 론칭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네, 두 번째 LG 이노텍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3분기 호조, 프리미엄 시대의 수혜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애플 아이폰의 XR 기기 분야에서 카메라의 핵심은 LG 이노텍이 될 것이다라는 포부를 담았고요. 여기에 우호적인 환율로 3분기, 4분기도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예상치보다 웃돈 실적을 보고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가로는 5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날짜로 출간된 리포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은 뭡니까? 역시 올스테 임플란트이지 않을까 올스테 임플란트.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 VBP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참 한 달 만에 바뀌었어요, 인식이. 참 우리나라 맞아요. 올스테 임플란트 기업들한테는 악재다라고 했지만 불과 이제 지난주에 거의 180도 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올스테 임플란트, 뭐 덴티움, 뭐 디오 여러 임플란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임플란트 글로벌 기업 1위가 이제 트라우메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이 기업의 PER이 30배가 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뭐 덴티움도 7배 내외, 이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배 후반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기업들한테는 지금 현재 이 저평가 매력도 그렇고 이런 VBP 시업의 그 시행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스테 임플란트 낙폭을 회복하고 그 이상까지 좀 간 이상으로 상태라고 갔죠. 예. 지금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 기간 때 오스테 임플란트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횡령사고. 네, 횡령사고도 있었는데 예. 하지만 이 기간 때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역성장이 없었던 게 바로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 사고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 걸 무시하고 본업에 계속 충실했다는 게 반영이 됐다. 네. 저는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VBP 쪽에서의 시행이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중국 쪽에서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 싸게 병원 쪽에 넘긴다는 부분인데 이 국공립이나 대학교 병원 쪽으로만 집중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 중에서 덴티움은 이쪽에서 좀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립 병원 쪽에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가격 하락에 의한 어떤 수혜라기보다도 다시
가격 하락에 의한 Q,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으로 덴트도 주목을 많이 받는 상태고, 근데 오스테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 국공립 비중보다도 좀 민간 쪽에서 비중이 좀 많은 그 기업이라 볼 수 있어서 네. 우리 국공립 쪽에서 진입도 시원할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또 수급 특징조를 보는 시간이니까 오스테임플란트가 사모펀드도 그렇고 기타 법인 쪽에서 6거래일 연속 어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기타 법인 이쪽에서의 기타 어떤 법인에서 거의 600억 원 가까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냐?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는 모르죠. 추측이. 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뭐 최대 주주 변동이나 이런 걸 그렇죠. 본다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의견이 굉장히 좀 개인적인 게 많을 거예요. 기타 법인이라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 뭐 변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이 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세 임플란트의 어떤 이런 그 기타 법인 또 변동, 최대 변동에 대한 지분 변동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안 좋게 보는, 그러니까 약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뭐 캐내는 거는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예요. 네. 그러면 회사의 가치에 어떤 중요한 가치, 펀더멘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네네네. 그래서 네. 우선은 주가가 그냥 우선 주체를 떠나서 좋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예. 그만큼 어떤 주체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가격 붙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그냥 기업의 가치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M&A가 나온다, 회사 매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불확실한 이슈보다는 펀더멘털에 네. 주목해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오스테인 네, 임플란트까지. 말씀드린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싸요. 임플란트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네네네.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우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